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을 열고 탄핵은 막겠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그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밑을 자주 받고 목소리도 약간 떨리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본인의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알고 느끼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부끄럽다? 목소리도 약간 떨리더라고요. 탄핵은 막겠다고 한 얘기가. 일단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상황을 그래도 수습하려는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예. 여당 대표인데. 근데 이제 탄핵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적확한 표현을 썼다고 봐요. 당사정과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왜 더 선명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얘기해야 된다. 그게 한동훈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당대표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분명히 여기 보면 얘기를 해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준비 없는 탄핵 시도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의 고뇌가 이제 많이 담겨 있고, 근데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 오늘 말씀 중에 이 얘기를 해요.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할 때 당대표에게 사전에 알리고 당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매번 당대표도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막판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의총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현실상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반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당론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참여한 적도 없고 내 의사도 아니다. 그렇게 읽힐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에서는 본인도 막겠다라고 했잖아요.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강제하는 것과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하는 수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당론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죠. 당대표도 모르게 당대표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미리 당론이 결정되거나. 그건 절차의 문제인가요? 내용의 문제인가요? 내용과 절차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뭐 태생적 한계는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은 보수가 살아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꿈꿀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모호한 얘기입니다.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헌이고 법률 위법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탄핵은 사실상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되게 배치되잖아요. 예. 대통령의 탄핵은 위헌과 위법적인 부분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했는데 탄핵은 반대하면 인정하는데 왜 반대하지?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노력하겠다 정도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은 탄핵엔 찬성. 근데 정치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어. 여기서 찬성하는 순간 내년 6월 7월 되면 민주당한테 말하자면 권력을 넘겨줘야 돼.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넘겨주라고 당대표인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뭐 주판을 돌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이해는 없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으나 국민들 눈높이에는 저 멀리 멀어지고 있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마이너스 메시지라고.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잖아요. 찬성하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두 파가 있었어요. 임기를 지켜야 된다. 탄핵은 안 된다. 예. 친박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막 설득을 했었죠. 했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뭐 한 40여 명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국민의 분노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못 막는다. 탄핵하고 보자. 반기문이라는 새로운 대권 주자가 있으니 거기로 뭉쳐서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해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느 길이 옳은지를 한번 쭉 과거를 반출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냥 탄핵을 막는 것만이 능사일까? 탄핵을 막으려면 대통령과 이제 긴밀히 당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당은 탄핵을 막고 국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대통령은 또 느닷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당과 상의 없이 무슨 일을 할지 여러 모르죠. 가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 위험 부담감을 갖고 가는 것이 맞을까? 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적인 분노가 크고 대통령이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미비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벌면서 여권을 어떻게 재정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벌면서 논의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냐? 현실적인 힘? 예, 그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의총 얘기를 한 것도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잖아요. 예. 의총이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 대표 의견도 안 들은 채로 당론이 결정되는 그런 장이어서도 안 되는데 그럼요. 굳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원내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불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찬성을 하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뭐 8명 정도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니 어렵게 찬성을 했을 경우에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벌면서 당을 뭔가 수습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번다라는 건 이제 헌법재판관을 예, 그 얘기인데 추가 임명 과정 뭐 이런 그 것들이겠죠. 이후에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얼마 전까지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진흙탕 속에 빠뜨려 놓은 건 대통령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위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상시국이라는 걸 감안하고 거기에 따른 최대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냐. 일단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까지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기대치로 놓는다면 그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 예. 뒤가 없는데요. 그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희의 뒤가 없다는 얘기예요. 워낙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내부 사정도 잘 알고 고려해야 예. 될 부분들을 많이 아시니까 예.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저런 선택에 대해서 이해한다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계엄령 포고령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안 됐으면요, 이 일요신문사도 계엄군이 와가지고 다 장악을 하고 우리 신용상객장 방송 못해요. 언론의 출판의 자유를 계엄사가 다 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살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네. 그것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냥 둔다?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서의 위치, 위상, 세 불리함 이런 거 그냥 고려하지 마시고 국민 편에 서서 그냥 그 당대표직 뭐 그거 연연하냐, 그냥 그거 던지면서까지도 그럴 각오까지 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 뭐 윤석열의 황태자, 검사 출신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완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길게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윤석 대변인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탄핵을 막은 정치인이다. 역시 윤석열의 후배다. 이게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도 보수를 망쳤다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남을 것 같다. 뭐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 이미 돼 있는데 이 이미지가 만약에 씌워진다면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오히려 길게. 근데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뭐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쉽사리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되면 더군다나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예를 들어 게시판 논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계속 붙을 겁니다. 저는 그럴 바에 예를 들어 한 5년, 10년,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 개인적 생각은. 빠지면 당은 어떡하라고?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친윤들끼리 해가지고 말아먹든 볶아먹든 그거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인정 안 해주면 정치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자꾸 이제 직에 연연하는 모습,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부분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한동훈 대표의 뭐 참목격이니까 한동훈 예. 대표랑 잘 얘기를 해보시고, 예, 혹시 직에 연연한다는 거는 그 표현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예. 대표 더 하려고 이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불과 7, 8년 전만 기억을 되돌려 봐도 그 이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또 지지자들이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못 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은 이 상황, 거기에서 당대표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밖에 있어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민감하고 복잡하고 힘들 때는 가장 단순한 솔루션이 최고고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봐요. 안에 있을 때는 여러 이해관계, 고민, 뭐 사소한 의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객관적인 솔루션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최순실, 말, 삼성, 정유라 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요,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해요? 그렇죠. 만약에 부결되면 대통령이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번 상황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바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무능해서 이 계엄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주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하진 않고 일단 현재까지는 이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능해서 엉성하고 용의주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얘기하면 계엄 해제할 수 있었던 거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기 때문이거든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 저는 율사 출신의 대통령이 그 요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친 우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보면 이분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전시나 사변 같은 사태, 예를 들어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거기에서 뭐 조그마한 뭐라도 하나 뭐 전단 수준이 아니라 뭐라도 해요. 그러면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억측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런 억측이 저희 사실 김민석 의원이 다 계엄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 요건을 충족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실질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동훈 예. 대표의 발언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탄핵 지금 이 순간 탄핵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반대한다. 반대 막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 탄핵안을 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뭔가 여야가 탄핵 이후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진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면 메시지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한 지 이제 48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혼란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지자나 당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 5년은 어떤 5년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뭐 주기 싫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상태에서 됐을 경우에 출범 직후부터 분명히 공격을 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중간에 2심, 3심 어떻게 진행될 거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선거 다시 할 거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추진이 대단히 제가 볼 땐 급하다,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기간을 줄여야 하고 또 위험한 어떤 통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직에서 배제하자 하는 것이 과연 탄핵만이 방법이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거국내각 얘기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오롯이 관찰할 수 있는 내각 구조가 안 되는 상황도 여야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국무위원들 총사퇴 의사를 표시했고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도 용산 다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가 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차분히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지옥 같은 여야 대립구도를 바꿀 수 있는 다시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 이 헌정 체제 전반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런 논의가 먼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보수층에서 많기 때문에 더구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면 그대로 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대통령한테 정권을 그러니까 권한을 국군 뭐 구체적으로 하면 국군 통수권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하냐?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자, 지난 2016년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파면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을 쭉 생각하면은 5개월 정도인데, 대선까지 5개월 정도인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건 41%인가요? 40%안 넘었어요. 41%가 41%입니다. 37 아닌가? 탄핵 정국에서는 좀 그렇게 많은 득표율은 아니었다고. 문재인 탄핵 뒤에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41%였고 당시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두 명만 합쳐도 꽤 됩니다. 24%, 21%, 44%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7%인가 그랬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권을 헌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 얘기를 딱 일부만 들으시는 네.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정권 가냐를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제가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이걸 어느 쪽이 이기고 지냐 싸움으로만 딱 봐서 조기 대선 누가 나올 건데 그쪽은 누구 우리는 누구 하면은 누가 이길까? 에이, 보수도 이길 수 있고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제발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상황을 좀 바꾸자. 이 세상에 계산도 안 되는 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가지고 2번이나 선거를 치르고 그 국회가 지금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 벌써 시도가 2번이 됐고 한 번은 성공을 했고 3번째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걸 고칠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조기 대선.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진행자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저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제 얘기 뭐냐면 지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진행자가 아니시라고 그건 잘 3대1 됐어요. 야권 시각으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권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강요하시지 마세요. 아니,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는 현실적인 것도 얘기했고 선거 뭐 조기 대선이든 뭐든 간에 그 결과 때문에 너네 그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네. 안타까운 거는 여야가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 조기 대선, 무슨 대통령 거리 이거를 떠난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까지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뭐 강요하는 건 없고. 아니 진행자가 제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걸 받아서 그런 의견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서를 어떻게 설치하고 뭐 소방법도 고치고 이렇게 좀 한가하게 좀 들리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저히 불안하고 무슨 결정할지 모르는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73%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탄핵을 반대한다면 73%의 국민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방침을 정한 거잖아요. 뭐가 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이 탄핵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하지만 이유로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한번 봐줘요. 봐주면 어떻게 되죠? 아 괜찮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보통 왜 단죄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거나 강하게 하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절대 벌일 수 없게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면죄부의 형식의 동조를 해버리면 정말 이 위험한 정신을 가지신 대통령께서 코피 풀려서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성공한 쿠데타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위 쿠데타를.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고 제가 말하는 제 시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래요. 자, 7일 날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탈표가 8표가 넘어서 가결될 거냐. 가결될 것 같고 가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면 용기를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 항상 당신들하고 상의할게, 당신들 얘기 많이 들을게,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게, 이러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예. 그러한 일치된 행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말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충분히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좀 해놓고 예. 조금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8명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야 되는 게 당인데 이제 당위 말고 제가 예상으로 예상으로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표 미만으로 나올 공산이 크고 한동훈 대표가 이 최고위에서 뭐 노력 반대한다는 말은 안 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을 다 했을 때는 한 6, 7표 아주 가까스로 경고의 의미를 주면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좀 그래 보입니다.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분위기가 표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비상계엄이 이렇게 눈앞에서 목도되고 모두 다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 돼버렸다. 이거 안 되겠는데 빨리 이 직무에서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는 것들이 이거는 정치적 탄압의 위험성이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심지어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을 제가 눈으로 목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전쟁 선전포고를 국민 여러분 선언합니다 라고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일단 직무 정지자 식재하는 게 배경이지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거기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존재가 있었던 차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엮여 있다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재판은 진행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비상계엄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정권 내줄 생각 해야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사람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런 대통령을 보호한 당이 어떻게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 당에서 이런 후보 냈거든요. 우리 당 후보 찍어주세요. 어떤 명분과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들이 뭐 이재명 선택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보수파는 합리적이구나. 자기네들이 배출한 당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줄 아는 집단이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잘못된 행위를 해. 그럼 대안으로 다시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지. 계속 그거를 방어하고 옹호하면 너희들은 대안 세력도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외면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부인해 주세요. 한동훈 대표는 정말 지도자가 될 절호의 기회, 지도자감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본회의장 안에서 비상계엄이 났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 있게 그 본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휘하고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자로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위헌적이고 국민과 막아서겠습니다. 문자를 짧게 낼 때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저조차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건 윤석열과는 다른 캐릭터구나. 그러면은 저는 이게 탄핵 소추까지 이르게 됐을 때의 결정이 말한 대로 굉장히 보수가 재집권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높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 업을 떨쳐내는 어떤 역할을 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보수층에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반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고 내가 끝까지 막겠다. 국민들 안심하시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일단 집권여당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낸 순간 계엄군이든 국방부든 누구에게든 이 계엄은 실패했구나라는 인식이 돼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본청에 난입했던 계엄군들도 이거 실패할 건데
나는 주저주저 반역자일 했지. 텐데 이런 생각에 들어간데 저는 일조는 했다고 봐요. 상당히 잘 냈고 평가할 만하다.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메시지도 생각합니다. 멋있었고요. 행동도 멋있었어요. 거기서 딱 이제 본회의장 뒤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지휘하는 모습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야 한동훈 다시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총 들고 국회에 난입한 그걸 지시한 대통령을 보호한다? 그 한동훈과 이 한동훈은 누가 한동훈이 진짜 한동훈인가? 국민들이 헷갈려할 수 있지. 오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단히 옆에서 불편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기서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할 거리가 한 30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을 아끼겠습니다.